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죠.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안전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혈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생성의 위험과는 연관이 없다. 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럽의약품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유럽의약품청은 이제 유럽 내에서의 그 의약품을 이제 인증하고 네. 또한 이제 이제 그걸 확인하는 데인데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혈전 논란은 이제 종식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논란이 이제 종식된 거로 보긴 봐야 되고요. 이미 이제 EMA뿐만 아니라 WHO에서 연관관계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그 전에 일단 이미 혈전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일단 일단락됐다. 다만 일단은 이제 EMA에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WHO에서도 이미 뭐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데 왜 국내에서는 그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 부검 사례,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에서 이제 한 명 확인됐던 적도 있고, 또 어제 이제 젊은 분 한 분이 이제 뇌 동맥 혈전 확인된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좀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이 보도 차원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한 국가들이 한 18개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불안을 좀 조장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이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의 유럽 내 공장의 수율이 떨어지면서 공급량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적어지면서 유럽의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EU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백신들이 영국에서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영국에 주로 1,000만 명분 넘게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영국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 결정이 약간 정치적 결정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는 유럽의 언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밀당 차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시 중단 이런 측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백신 보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미 다른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그 영향력도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EMA의 결과를 보고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이제 잠재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비중도 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중단한다고 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한 번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일단 혈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혈전은 이제 주로 정맥에서 발전한 혈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정체가 되면 거기서 혈전이 발생을 해서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막히기도 하고요. 일부 혈전은 날아가서 폐로 날아가면서 폐동맥을 막아서 급성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이제 직사를 하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혈전증, 그러니까 특히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일부 오스트리아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예방접종 의 발생 빈도랑 자연적인 발생 빈도를 보면 오히려 예방접종한 사람의 숫자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EMA에서 밝힌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다. 특히 유럽이랑 미국은 워낙에 혈전증의 발생이 많은 국가거든요. 여러 비만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연적인 발생과 예방접종의 발생이 시차적인 그런 연관성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부검에서 발견된 사례는 이제 다리 쪽 정맥에 혈전이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래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상 없이도 우연히 발견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우연히 발견된 부검 소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고된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단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 과정들을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며칠 숨겼다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부검 사례 안에서 혈전증 일부 확인이 됐긴 했지만 사인과는 연관이 없을 거라고 이미 보고가 된 사례인데 혈전증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일부러 그거를 숨겼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숨겼다고 그렇게 몰아갈 성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혈전 그럼 이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 안전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자체 5곳을 살펴봤더니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가 처리한 사람이 1,20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도량이 늘면서 접종 후에 좀 힘들 수도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열이 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자연적인 이제 면역 반응에서 생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되게 좀 보도된 측면들도 있고 SNS상에서 주로 아팠던 사람이 주로 SNS나 이런 데는 글을 올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출들이 많다 보니까 접종하면 힘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들 또 이번에 색전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는 언론 보도들을 이제 일반인들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안전한 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언론사에서도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또 이런 부분은 인과관계 쉽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기획되고 좀 정제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건 뭐 증상은 아니고 뭐 열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독감 백신만을 주로 많이 맞다 보니까 독감 백신은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들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정말 잘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감 백신보다 훨씬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특히 면역계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젊은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지 이게 어떤 뭐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이런 이상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하루 이틀 정도 좀 실제로 본인 보기 너무 힘든 증상이 맞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백신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쉬게 하는 게 좋긴 좋겠죠, 교수님. 예, 좀 푹 쉬면 또 하루 이틀이면 회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 때 근무하면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니까요. 좀 푹 쉬게 해주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어릴 때 불주사 뭐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거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안 줄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게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계절적 요인이 상쇄됐음에도 확진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미 유행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처를 좀 이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인 겁니다. 요건 좀 나중에 뭐 좀 다시 정밀 진단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각 교수였습니다.